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인데 약간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여기 이제 2학기 내용 공통수학 2에서는 도형 쪽 배운다고 했었고, 그러면 일단은 뭐 배웠냐면 점 배웠었죠? 오늘은 직선 배우는 거야. 그 다음 단원에서 이제 원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직선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단원명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얘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1차 함수랑. 그래서 1차 함수는 이제 직선 형태이기 때문에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이랑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차 함수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1차 함수를 보통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썼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과 좀 같이 쓰려면 다른 문자로 써야 돼서 보통 이제 mx 더하기 n으로 많이 씁니다. 그럼 우리 m 자리 누구 자리죠? 1차 함수에서 기울기 자리였고, 혹시 이 n 자리 누구 자리였죠? y절편. 그럼 y절편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도 있어? x절편. 그래서 이 1차 함수 내용을 시험 준비할 때 이 x절편 공식을 외우라고 해요. 공식을. 뭘까? 기억나? 마이너스 m분의 n, a분의 b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솔직히 아니어도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하냐? 1차 함수는 아까 쌤이 뭐라고 했냐면은 직선 형태라고 했는데, 기울기라는 건 기울어진 정도 알려주는 거, 그죠? 그러면 이 x절편과 y절편은 뭐를 알려주는 거냐면은 x축이랑 만났을 때 x값, y축이랑 만났을 때 y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편의 의미가 이제 절단했을 때 값을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이 x절편과 y절편은 이렇게 기억해주는 게 좋아요. x절편은 어떻게 외워주면 될까? y가 0일 때 x값. x절편은 이렇게. 그럼 y절편은 반대죠. x가 0일 때 y값.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식을 봤을 때 뭐 y는 2x 플러스 6이야. 그럼 이제 y절편 얼마야? 외운 건 6이죠. 근데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근데 지금 쌤이랑 하고 싶은 거는 y절편의 의미는 1차 함수뿐만 아니라 x가 0일 때 y값 구해주면 돼. x가 0이면은 사라지죠. 그래서 6이 되는 거고. 두 번째, x절편은 아까 쌤이 말했죠. 공식 뭐라고요? 마이너스 m분의 n. 얘로 기억을 해도 되고, 아니면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니까 y가 0일 때 x값, x에 뭐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고, 솔직히 얘는 뭐 중요하지는 않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울기를 좀 더 너네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기울기, 뭐 기울어진 정도를 뜻하는 거 말고요. 기울기의 뜻이 뭐였죠? 구하는 방법 말고 기울기의 뜻.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고요. 그래서 이 기울기는 이렇게 증가량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두 점이 필요하고, 그럼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쉽게 말했을 때 이렇게 증가량 구하는 거, x에서 x를 빼고 y에서 y를 빼거든요. 그래서 어떤 두 점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한 개 나오잖아.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딱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고, 쌤이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증가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 증가량, 이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증가량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여기 x값이 x2잖아요. x2에서 x1을 빼주면 됩니다. x끼리 좌표를 빼주면 되고요. 그럼 y 좌표는 어떻게 구해? y 좌표끼리 빼주면 돼. 그래서 y2에서 y1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기울기는 구할 때는 너네가 그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쓸 때 순서를 뒤집어도 상관없지만, 기울기를 구할 때는 항상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x에서 뺐으면 y도 똑같이 오른쪽 점에서 왼쪽을 빼줘야 돼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왜? 어떤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러면 x값 증가량은 쌤이랑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 밑변. y값 증가량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높이. 그럼 이 새끼 밑변분의 높이네? 탄젠트랑 똑같습니다. 세타로 갈까요? 그래서 여기 각도를 문제도 줘요.
뭐 X축과 뭐 양의 방으로 이루는 뭐 30도, 뭐 60도 이렇게 줘버리면은 탄젠트 30주면 기울기 뭐 얼마 나오는 거겠어? 소영이 보고 있는 거죠? 뭐 3분의 루트 3x 나오는 거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 뭐식이냐? y는 mx 더하기 n에서 m이 만약에 양수면 우리 무슨 함수라고 하죠? 증가함수. m이 음수야. 무슨 함수라고 해? 감소함수. 이거는 그 모양 때문에 그런 거죠. 증가함수가 되려면 기울기 양수라는 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한다. 이거 알려준 거고. 기울기가 음수면 내려가야 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x값 증가할 때 y값 내려간다. 그래서 감소함수가 되는 거고. 좋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여기서 쌤이 추가적으로 알려준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이런 1차 함수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고 이제 뭘 좀 공부하는 거냐면요.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너네가 y는 뭐 2x 플러스 4라는 식을 보고 그래프 같은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 뭐 그래프 어떻게 그려? y절편이 4고 뭐 솔직히 x절편을 잘 구해도 되지만 얘로 푸는 게 제일 빨라요. 기울기 2잖아. 그럼 뭐야? 증가.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이런 힌트나 아까 선생님이 말한 뭐 x절편, 기울기, y절편 힌트를 줘놓고 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주로 뭐가 많을 거냐면은 우리는 1차 함수 식을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렵진 않고요. 이게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 단원을 배우면 너네가 직선을 항상 이제 이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고등 버전으로 가는 거야, 우리 이제. 기울기가 2고 지나는 점이 1,3이래. 그럼 직선은 원래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원래 1차 함수는 y는 mx 더하기 n이라며. m이 2잖아. 근데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 점을 뭐 해주면 돼요?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그렇게 n을 구하는 건 이제 중딩 버전인 거고.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요. 기울기를 먼저 쓰는 게 아니야. 얘를 먼저 쓰는 겁니다. 근데 약간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냐면 약간 설명 좀 해줄게요. 잘 봐. 너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냐? 엄청 많죠? 맞습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생각해볼게.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다 뭐가 다르지? 지나는 점은 똑같아. 기울기는 달라. 근데 이 직선들은 이렇게 싸잡아서 말할 수 있겠죠? 기울기가 뭐든 간에 항상 1,3을 지나는 직선들이야. 좀 더 풀어 말해주면요. 기울기에 상관없이 1,3을 지나네?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그래서 식은 어떻게 써줄 거냐면요. 기울기 m에 상관없이 뭘 지난다? 1,3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값에 상관없이 뭘 지난다? 뭐로 해석할 거냐면요. 항등식으로 해석을 해서 공식이 나오는 건데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돼. 공식만 외워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식은 뭐냐면 이겁니다. 보통 기울기 어디 앞에 써 있어요? 문자. x 앞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1,3을 집어넣었을 때 항상 성립이 되려면요.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누가 들어올 거냐면요. m 자리 누구 자리라고? x 앞에 자리. 그래서 요렇게 써줄 겁니다. 1,3 넣어봐. 어때? 왼쪽 0, 오른쪽 0이니까. 이 약간 무슨 느낌? 항등식 느낌에서 온 거예요. 알겠죠? 근데 쌤은 요렇게는 이제 안 쓸 거고요. 여기서 좀 변형을 할 건데요. 나는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요. 이게 좀 뒤죽박죽이긴 하네. 이런 느낌이야. 여기서 어떻게 올 거냐면은 보통 함수는 y는 꼴로 생기잖아. 맞지? 얘는 그대로 가지고 올 거야. 원래 y 빼기 3이 왼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빼기 3만 오른쪽으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오는 거냐면은 1,3을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잘 봐. 여기 1은 얼마로 바뀌어? 0으로 바뀌지. 여기 3 넣었잖아. 그러면 3은 0 더하기 얼마 나와야 돼? 3 나와야겠지. 그 뒤에 3 써주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쌤이랑 오늘 좀 외워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요거.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나면요. 여기까지 올 거야. 누구만 보고? 얘만 보고.
1,3만 보고 여기까지 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x-1, x 빼주시고 여기 y값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기울기에 뭐 대입해주면 돼? 기울기에 2 대입해주면 돼. 알겠죠? 이렇게 좀 많이 익숙해서 풀 거니까 꼭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래. 만들어보자. y는 m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5까지. 그래서 x만 부호 잘 바꿔 써주면 되고 이제 m 자리에 좀 능숙해지면 바로 기울기 써주면 되고. 알겠죠? 이렇게 올 거야. 그래서 기울기 무시하고 점 먼저 보고 따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게 제일 기본이고요. 두 번째 다 거기서 거깁니다. 두 점을 주어질 때 직선을 구해볼 거예요. 두 점을 주었을 때. 근데 두 점을 주어졌을 때는 이제 뭐가 좀 찐빠냐? 직선을 구하려면 항상 얘가 필요해.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를 먼저 구해볼 거고요. 아까 쌤이랑 기울기 어떻게 구하자고 했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 오른쪽에서 왼쪽을 뺐으면 오른쪽에서 왼쪽 빼줘야 돼. 알겠죠? 잘못하면 틀립니다. 책 꺼내. 기울기 4니까 y는 4에 이제 요거 쓸지 요거 쓸지 너네 마음대로 쓰는 거야. 어차피 생김새는 요렇게 생겼을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뭐 넣을까? 대체로 숫자 작은 거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넣어주면 돼요.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까지. 그래서 두 점을 주어줄 때도 이렇게 공부해주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솔직히 지금 선행여설이라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해드릴게요. 알겠죠? 몰라도 돼요. 이 공식을. 왜냐면 일단 숫자로 가보자. 공식 하기 전에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2야. 그럼 얘들아 x절편이 1이라는 건 이게 절편 얘들아 좌표가 아닙니다. x절편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y가 0일 때 x값이라고 한 거야. 그럼 x절편이 1이라는 건 이놈의 좌표는 얼마야? 1,0을 준 거고 y절편이 2라는 건 어떤 점을 준 거야? 0,2를 준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도 뭐가 없어? 기울기가 없잖아. 그럼 기울기 구하는 거야. x에서 x 빼고 y에서 y 빼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2에 요 놈을 써도 되고 요 놈을 써도 되는데 얘는 더 쉬운 게 요 놈 자체가 y절편을 말해주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써도 되죠. 이 공식을 안 쓰고. 왜냐면 기울기 구했고 y절편 구했으니까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내용이 있는 거고요. 지금 공식은 뭐냐면요. 그냥 이거를 좀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공식은 x절편, y절편을 그대로 뭐에 써요? x절편이지? 그 위에 x 써주면 되고요. y절편이니까 그 위에 y절편 써주면 됩니다. 는 1까지. 공식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알고 있으면 좋아. 그래서 실제로 넣으면 나와요 답이. x에 1 넣어봐. y 0 넣고 1 더하기 0은 1. x에 0 넣고 y 2 넣어봐. 0 더하기 1은 1.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공식은 여기서 비교도 해볼까요? 둘이 똑같아요. 앞에 여기가 이제 x이기 때문에 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잖아. 양변에 2 곱해봐. 그럼 이거 나오지.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공식은 어떻게 생겼다? 밑에 x절편과 y절편을 넣어주면 되는 공식이 있으니까 아까 말했죠? 외워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이 내용까지 있으니까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차 함수 한번 짚고 넘어간 거고 거기에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그 식까지 구하는 거. 알겠죠? 약간 이제 두 번째 내용부터 이제 직선의 방정식 내용이 좀 추가가 되는 건데 뭐가 추가가 되는 거냐면요. 잘 봐. 방정식인데 직선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y는 mx 더하기 n이 방금 1차 함수였죠. 근데 1차 함수 잘 봐요. 오늘 아까 말했지만 얘는 직선이야. 근데 이거를 y만 넘기면 어때요? 이게 뭐야? 이게 방정식이야. 맞지? 는 0이니까. 그래서 함수랑 방정식이랑 엄청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냥 똑같은 거예요, 둘이.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얘가 범위가 더 큰 놈이에요.
범위가 크다는 건 이제 그 범주가 더 크다는 건데 1차 함수는 한정된 게 뭐 있어요? 무조건 m은 0이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런 1차 함수 말고 어떤 것들을 좀 더 배울 거냐면요. 여기까지 설명은 좀 어려울려나? 해보자. 기울기가 0일 때랑 기울기가 없을 때도 같이 공부할 건데 이거 솔직히 몰라도 되고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기울기가 0이어봐 얘들아. 그럼 누가 사라지지? x가 사라지지. 그럼 이렇게 남는다. y는 1 이런 것만 남아요. 기울기가 0이면은. 근데 이런 애들을 왜 지금 공부하냐면요. 그리지? 그럼 직선이야. 잘 봐. y는 1이라는 건 이 좌표 평면을 그릴 때 좌표 평면은 항상 어떤 점을 찍을 때 무조건 뭡니까? x, y를 찍죠. 근데 얘는 무슨 특징이 있냐? x가 뭐가 오든 간에 항상 y가 다 1이야. 항상 y가 1이에요. 그랬더니 점이 모여서 뭐가 돼버립니까? 선이 돼버리죠. 이게 y는 1입니다. 어때요? 직선 형태잖아.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 다 있는 내용이고 요 놈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알고 있어야 돼. 기울기가 없을 때. 기울기가 없을 때는요. 여기서 바꾸는 게 어렵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외우고 있으면 될 것 같아. x가 1인 걸로. 그럼 x가 1인 건 반대로 뭐겠어요? y가 뭐든 간에 항상 x가 1인 거야. 1,0, 1,1, 1,2, 1,-1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0인 거,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로 좀 해석을 해주면 좋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까지 합쳐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직선의 방정식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얘들아 이런 거 나와요. 2x 더하기 3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구해줘. 이런 거.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해? 안 배웠어. 왜 안 가르쳐줬냐? 얘를 얘로 바꿔서 풀면 돼요. 얘가 기울기 자리잖아. 그래서 어차피 이런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기울기를 물어볼 때 항상 1차 함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1차 함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쌤이랑 이제 오답도 같이 할 거잖아요. 이렇게 기울기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솔직히 필요합니까 여기? 안 필요하죠. 우리가 2항 할 때 x만 2항에서 y 개수로 나눌 거야. 그럼 기울기 더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암산도 되잖아. x 넘기면 마이너스 2x인데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2까지. 이렇게 기울기 구하는 거 좀 암산할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지금 밑에 내용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내용을 너네가 좀 잘 이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되 이해 못해도 돼. 그냥 외우면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해는 시켜줄 건데 안 되면 외울 거고요. 약간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뭐를 좀 가볼 거냐면 너네 어떤 식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이러고 가자. 잠깐만. 뺄 거니까 이러고 가자. 이런 연립방정식이 나오면 우리가 방정식을 풀잖아. 그럼 방정식을 풀었을 때 우리가 어떤 값을 구합니까? 뭐 x값, y값 구해버리죠. 그럼 이 x값, y값 구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해? 두 식의 교점이라고 하고 뭐 근이라고도 하잖아. 맞습니까? 지금 어떤 설명을 해주고 싶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방정식으로 봐도 되지만 지금은 직선으로 볼 거고요. 어떤 두 직선을 연립했다는 건 두 직선의 교점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교점을 일단 구해 볼게요. 그럼 교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 두 식을 뭐 해야 돼? 지금 빼면 나오죠? 뺐을 때 얼마 나옵니까? 3y는 6이지. y가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x가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럼 우리가 이 두 식의 교점을 항상 뭐라고 공부했었죠? 지금까지 1,2로 공부했었죠? 근데 이 1,2가 실제로는 교점은 맞긴 맞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얘랑 얘의 교점이야. 얘랑 얘의 교점이기도 한데 x는 1, y는 1을 나와서 우리가 1이랑 2를 썼지만 이 x는 1, y는 2 잘 생각해보세요. 원래 배웠죠? x는 1 어떻게 생겼어? 세로선이면서 여기 무조건 지나는 거야.
이게 x는 1이야. y는 2는? 여기 지나면서 요거야. 근데 이렇게 x는 1이랑 y는 2가 선을 그려보니까 여기 점이 뭐가 생겨버려요? 여기 점이 1,2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1,2가 교점이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뭐를 말해주고 싶냐면요. 지금 우리가 얘를 처음에 구했잖아요. 얘. 이게 지금 우리가 뭘 한 거냐면은 두 식을 연립방정식 했죠. 근데 연립방정식 중에 지금 우리 뭐 한 거야? 뺀 거지.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하는 과정에서는 빼기만 하냐? 더하기도 하고 더하기만 해? 뭐 어떠다 곱하기 2하고 더하고 뭐 둘 다 2 곱하기 3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과정을 여러 가지 했을 때 나오는 식이 있잖아요. 얘는 이런 점이 아니고 그냥 직선이야. 이런 직선. 그럼 잘 봐. 더해볼게. 그럼 더하고 있으면 방금 뭐 한 거야? 연립방정식 풀 거지? 더하는 거 연립방정식 푸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더했을 때 무슨 식 나와? 2x 더하기 y 는 4 나오죠. 잘 봐요. 요즘 1,2라고 했지. 대입해봐. 어때? 1,2를 지나죠. 그럼 얘도 결국 어떤 거야? 얘도 이 두 식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방정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이제 문제를 잘 보면은 문제로 설명해 줘 볼게. 책보단. 우리가 이런 걸 원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냐? 연립방정식 느낌으로 구할 건데 실제로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두 식을 빼기만 하냐? 더하기도 하고 더하기만 하냐? 뭐 한쪽에 곱하기 2하고 뭐 더하고 뭐 한쪽에 곱하기 3하고 더하고 여러 가지 가정을 하잖아요. 그 가정을 다 함축시켜서 뭐라고 말할 거냐면은 일단 식부터 잘 봐야 돼.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 우리 어떻게 만들어요? 상수항 오른쪽 넘기죠? 아니 안 넘길 거야. 오른쪽 0으로 만들 겁니다. 오른쪽 0으로 만든 다음에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요. 두 식을 순서대로 그대로 써.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두 식을 빼면 이거 연립방정식 푼 거야. 더하면 이거 연립방정식 푼 거고. 근데 아까 말했죠. 더하기 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오른쪽에 2도 곱하고 왼쪽에 3을 곱하고 그거를 함축적으로 뭐 한다고요? 그냥 두 개 중에 한쪽에 k 곱해서 더해버릴 거야. 이 k가 아까 말한 더하기 빼기 그거 다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잘 봐요.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3 곱한 거 빼기 어떻게 더하기 어떻게 표현해주면 되냐면은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3 곱하고 여기 뒤는 항상 0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주면 돼? 양변에 그냥 2로 나눠버리면은 여기 사라지죠? 여기 원래 3이었는데 2로 나눌 거지. 그럼 K에 그냥 2분의 3 곱해서 더하는 거랑 똑같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의미는 그냥 여기다 우리가 좀 개수를 맞춰서 없애는 거였는데 그 표현이 원래는 뭐냐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였어요. 점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 우리가. 근데 그냥 중2 때는 쉽게 풀려고 책에도 나와 있잖아. 그냥 쉽게 풀려고 점으로 푸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용을 너네가 확장 넓히다 보니까 교점이 아니었고 직선을 구하는데 직선의 교점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내용은 좀 어렵지? 근데 이렇게 그냥 외워주면 돼. 그러면 어려우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한쪽에 k배에서 더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건 오른쪽은 는 0까지. 그래서 익숙하진 않을 텐데 첫 번째 직선이 나오면 다 넘겨 한쪽으로 는 0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는 0 형태로 만들었을 때 왼쪽이랑 오른쪽에 둘 다 더할 건데 kb를 해서 더해 주시고 그럼 마지막 문제는 뭐라고 푸는 거냐면요. 아까 말했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다고. 그럼 문제에서 궁금한 직선은 딱 한 개야. 어떤 점을 지나고 싶대. 그럼 뭐야?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려면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식을 구했어? 이렇게. 그럼 마지막 이 점을 지나려면 마지막에 이 점을 지나려면 우리가 0,0을 여기다 대입해서 뭐 해주면 돼요? K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식은 이건데 항상 어떤 점을 지나라고 할 거거든.
그럼 그 점 너네가 실제로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잘 봐. 너네 직선이라는 건 이렇게 생겨야 돼. 근데 0,0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요? 0. 0. K는 1이야. 그럼 K 1을 집어넣고 다시 이것들 뭐 해야 돼요? 다시 더해야 돼요. 더해야 직선이 나오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도 지날 수 있겠어? 0,0도 지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다시 책으로 한번 집어줄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위에 건 살짝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문제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2번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둘이 그냥 더할 건데 뭐해서? K배해서. 그 다음 오른쪽에 는 0으로 꼭 써주시고. 알겠죠? 나머지 내용은 솔직히 어려운 건 없고 이제 좀 약간 암기해야 되는 건데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두 직선에 대해서 평행과 일치가 빠졌네요. 수직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수직.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평행은 무슨 관계일까? 둘이 만나지 않는 관계. 그럼 평행한 건 기울어진 정도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직선이 기울기가 같을 때 보통 평행하다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뭐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이 기울기가 같을 때도 맞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두 직선이 있어 만약에 근데 두 직선이 평행하고 싶대. 그러면 기울기 같다며. 그럼 m이 뭐이면 돼요? 2이면 되겠죠? 그럼 혹시 여기서 그럼 쌤 n은요? n은 1이 아니면 돼. 뭐지? 이 평행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조심해야 되는 게 일치라는 내용이 있어요. 일치. 일치가 뭐냐? 둘이 똑같다. 똑같은 거랑 평행은 다르거든. 왜 평행 방금 뭐라고 했어? 만나지 않는다. 일치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둘이 완전히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같대. y절편은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1이 아니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기울기는 원래는 중요한 거는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공동수학 2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증명해 줄게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이고 싶어. 그럼 기울기의 곱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기억해 주면 돼요. 알겠죠? 어떤 두 직선이 수직 관계다.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잘 봐요. 두 직선이 수직이고 싶대. 그럼 기울기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그러면 혹시 방금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올 때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계산한 거야? 이거? 어떻게 계산할 것 같아? 맞아.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네 이게 무슨 관계야? 둘이 곱해서 1이래. 무슨 관계라고 해요? 역수관계라고 하죠. 근데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역수 취한다면 뭐까지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 1까지 붙여주면 돼요. 실제로 쌤이 이거야. 이렇게 계산해서 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하지 마. 이렇게. 어떻게 하자고? 어떤 기울기의 수직인 기울기 궁금해요?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1 곱하라고. 이 직선의 수직인 기울기 얼마라고요? 2분의 4.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라고 이렇게. 알겠죠? 증명 빠르게 해볼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필요하긴 한데 볼게요. 선생님 어떤 도형을 가지고 올 건데 직각삼각형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보자. 여기 동그라미는 X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직선은 수직인 직선이어야 되니까 자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얘들아? 이거냐? 수직? 응 대충 됐다. 그럼 잘 봐. 쌤이 여기 길이를 1이라고 두고 여기 길이를 m이라고 더 볼게. 왜? 밑변분의
높이는 기울기니까. 됐습니까? 두 번째, 이 분홍색 도형을요 똑같이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로. 근데 우린 90도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가 뭐일 수밖에 없어? X. 여기 뭐일 수밖에 없어? 동그라미. 그래서 합동이 관계가 되는 거고, 그대로 움직이게 되면요 여기 M이고 여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M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둘이 곱해서 무슨 관계? 마이너스 1 관계. 됐어요? 이렇게 좀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어떤 내용 공부했냐면요, 뭐 솔직히 1단원은 뭐 이대용이 전부지 않았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맞지? 뭐 A, B랑 X, Y가 나왔어.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어떻게 했어? 루트에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럼 오늘 배울 두 번째 내용은요, 직선이 나왔잖아.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도 너네가 여기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라고 하거든요. 점, 직선, 원, 도형들이잖아요. 이 도형의 방정식 대단원에서 이 공식을 또 많이 써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근데 여기서 혹시 이 식의 준비문은요, 점과 직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엄청 많아.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뭘까? 최단 거리, 제일 짧은 거, 수직인 거리가 구분하는 거고요. 공식 증명은 안 할게요. 그냥 이제 너네가 외워주면 되기 때문에 얘는 바로 해도 될까? 바로 해볼게. 공식 알려주고 예시 들어볼게요. 보통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에서 A, B가 열로 움직였기 때문에 직선의 1차 함수에서 M이랑 N로 많이 쓰는 거고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 제일 기본적인 형태고, 어떤 점 X1, Y1 가지고 와볼게요. 그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는 첫 번째 분모가 일단 루트입니다. 외우면 돼요. 흐름만. 루트 안에 뭐 들어올 거냐면요, 개수 제곱해줘. A제곱, B제곱, 합. 두 번째, 거리다 보니까 뭐가 나오면 안 될까? 음수, 절대값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 한 번도 안 썼죠? 이제 넣는 거야. 어디에? G 자리에, X 자리에, Y 자리에. 그래서 여기 공식이 뭐냐면요, AX1, BY1 더하기 C입니다. 공식이 확 어려워졌죠? 그래서 외우면 돼. 외우면 되기 때문에 잘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이 직선이랑 1,5 거리 구해보겠습니다. 거리는요, 분명 준비문은 분모 루트. 뭐 하자고? 제곱. 9 더하기 10. 분의 절대값 1,5를 이제 넣는 거야. 3 더하기 5. 야! 3 더하기 5 빼기 3이가 누구만 살아남아? 5만 살아남지. 근데 생각해볼게. 당연히 이렇게 쓰면 틀려? 틀려. 뭐까지? 유리화까지 해줘야 되고. 알겠죠? 그래서 요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실제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알겠죠? 근데 마지막 내용 딱 한 개 남았어요. 뭐가 남았지? 점과 점, 점과 직선, 직선과 직선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 유형이에요. 좀 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잘 봐야 되라. 직선이 2개 필요해요.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너네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 어딘데? 제일 짧은 거라고 했잖아. 그럼 솔직히 말하면 여긴데 제일 짧은 거? 점과, 근데 좀 이상하다.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면 이렇게 거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있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안 돼. 이런 모양이다 뭐다? 만나는 모양. 그러면 직선이 만나는 거 말고 뭐 있어요? 만나지 않는 모양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만나지 않는 모양 뭐라고 아까 말한다고 했었죠? 평행. 직선 사이 거리는요 무조건 평행할 때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보통 많이 나와요. 너네가 이제 이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XY랑 어때 개수 조합이? 똑같지. 이래야 평행이에요. 왜? 우리 아까 그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X 넘기고 Y 개수로 나눈다고 했었지. 어차피 넘기면 끝이잖아. 마이너스 2X 기울기 마이너스 2. 얘도 넘어가봐. 마이너스 2.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 막 그 방정식이랑 직선이나 막 관계로 공부했었는데 거기까지 안 들어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같아야 가능한 건데 근데 내가 아까 요 놈은 요거의 심화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요 2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요. 근데 2번 공식은 뭐야? 직선이 두 개 있는 거야? 아니잖아. 직선은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두 개 직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서 점을 구해줘야 돼요. 점은 너네 맘대로. 왜냐면 지금은 위치상 얘기했네요. 생각을 해보면 잘 봐요. 평행하다 보니까 여기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다 어때? 다 똑같아. 그래서 그냥 이 점 중에서 이 직선 중에 아무거나 구해주면 되는데 다행히 우리가 이거 뭐 할 거야? 공식에 대입할 거 아니야? 숫자가 작아야 제일 좋아요. 작다는 건 0을 쓰는 게 제일 좋다는 거지. 여기 중에 0 써서 좀 이쁘게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겠어? 마이너스 1,0. 맞죠? 0을 꼭 안 써도 돼요. 근데 썼을 때 좋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뭐도 할만 하겠어. 이렇게 나오면 0,43 써도 되고 0은 안 써도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써도 되잖아. 숫자를 대입하는 거니까 얘도 쉽고 얘도 쉽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잘 봐.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에서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되니까 갑자기 얘랑 얘 거리 구해주면 돼요. 연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리는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치. 루트에 개수 제곱은 이제 암산 될걸? 4, 1이니까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0 넣어줘.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0, 5니까 루트 5분의 3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최종적인 답은 5분의 3 루트 5까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가 직선의 방정식 내용입니다. 알겠죠? 문제가 좀 많아요. 맞죠?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지루하더라도 좀만 잘 봐주시고 대표 문제만 다 풀면 끝나. 희망적이죠? 보겠습니다.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야 돼. 중점 어떻게 구하죠? 더해서 절반, 더해서 절반.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이 이거 아니요. 처음에 y는 2에 x-1 더하기 4까지. 그러면 따로 계산할 필요 없고 이거 풀면 돼. 2x 플러스 2가 답이겠죠. 그 y는까지 써줘야 되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본다고 해도 1차 함수로 써도 돼요. 틀린 건 아닙니다. y는 꼴로 써도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이거는 조금 귀찮네. 이거 먼저 구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 두 점을 지난 직선 구해줘야 되는데 뭐가 없어? 기울기. 그러면 기울기 구할게요. x에서 x 빼, y에서 y 빼. 그럼 기울기가 2면서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뭐 쓸까? 아무거나. 뭐 쓸까? 왼쪽? 솔직히 전개해도 되고 그냥 여기서 풀어도 되고. 근데 x랑 y 집어넣는 거니까 y는 이게 다 정리하기가 있다 그냥. 넣을게요. a, 맛 7. a 뭐 넣어줘야 돼? 마이너스 2. 두 번째 b는 5, 아니지 10 마이너스 3 7. 둘이 뭐 해달래요? 빼달래요. 7 빼기 빼기니까 9까지. 어렵진 않죠? 혹시 공식 기억나는 사람?
a분의 x, b분의 y는 1. 기억하면 쓰시면 되고요. 안 되면요. x절편은 이거 알려주는 거고 y절편은 이거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기울기 구하고 y절편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죠?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좀 더 일찍 푸냐? 근데 이거 잘못 기억하면 뭐 다 알고 틀리는 거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기억한 김에 대입하겠습니다. 알면 편해. 3분의 마이너스 k 4분의 2k는 1까지 양변 얼마 곱해야 할까? 6. 그러면 마이너스 2k, 3k k는 6. 이런 거는 새로운 유형은 아닙니다. 기억하려나 혹시? 일단 그림만 그릴게. 그러면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대. 한직선 위에 있다는 건 어떤 표현을 말해주는 걸까? 점 가지고 구할 게 뭐밖에 없겠어. 직선도 구할 수 있고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기울기가 똑같은 겁니다. x값 증가량, y값 증가량, 기울기 요거. x값 증가량, y값 증가량, 기울기 요거. x값 증가량, y값 증가량, 기울기 요거. 그래서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다는 건 기울기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봤을 때 너네 마음이야. 점이 3개다 보니까 기울기를 3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네 마음대로 구하는 거예요. 쌤은 그나마 추천은 문자가 없는 5,12를 2번 쓰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K가 X랑 Y 한 개씩 있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몰라요, 나도. 그냥 아무거나 쓰는 게. 해볼게. AC 먼저 가볼게. 1,K랑 이거 그 기울기 구해보자. 4분의 11 마이너스 K. BC랑 기울기 구해볼게. 양수가 좋긴 한데. 양수로 할게요, 그러면. 5 마이너스 K분의 11 빼기 7.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차피 문제를 풀 때 대각선의 곱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러면 약간 지금 문제가 뭐가 필요하냐? 아, 우리 2차 방정식 풀 수 있죠? 아, 깜짝이야. K제곱 마이너스 16K 55 39. 야, 이거를 여기도 신입생이 있군요. 여기서 K값을 바로 못 구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도 있나요? 신입생만 보면 될 것 같아. 기존 말고 뭐 유빈이? 서영이, 태인이? 연주? 지원이 알 것 같고 유민이도 알 것 같고 모를 수 있나?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그 K 여기서 나온 K값을 인수분해 안 하고 구하는 거야. 암산하자고? 아니, 암산 말고. 지원이 알죠? 긴가민가해? 네. 긴가민가하다고? 네. 어차피 그 복수수단 배우긴 하는데 아나요 혹시? 몰라요? 연주는? 지혁이는 알죠? 그래서 16입니다. 태인이 알아? 이거 근각계수 관계라고 2차 방정식 단원 배울 때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중딩 때 다녔던 친구들은 중딩 때 했을 때 알려주긴 했는데 이거 배워요. 그래서 왜 되는지는 해보지 뭐. 잘 보자. 우리 근이 알파랑 베타면 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x-알파, x-베타로 생겨야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곱셈 공식 알지? 전개하면 얼마 나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알파 베타지. 근데 문제에서 아까 원하는 게 뭐였냐면요.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K값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그 K값이 뭐가 궁금한 거야? 합이 궁금한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 식만 봐도 합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이 16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마이너스 16으로. 근데 정확한 공식은 여기에서 마이너스만 떼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마이너스만 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최고차항이 2여봐. 그럼 여기 2를 다 곱해야 되잖아. 2.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뗀 게 답이야? 아니잖아. 그래서 공식이 뭐냐면은 최고차항 개수분의 1차항 개수가 공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많이 써요? 2차식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많이 쓰죠? 그 두 분의 합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우리 선행이니까요. 맞습니까? 근데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해서 풀어도 돼요. 알겠죠? 두분의 합이랑 두분의 곱 배우면 인수분해 하기 싫을걸?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얘는 그림 그려볼게요. 좀 문제 많죠? 집중해보자. A, B, C가 있는데 문제 잘 읽어야 돼. A를 지나면서 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고 싶대요. 근데 어떻게 2등분하면 될까? 일단 그을게. 일단 2등분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무기중심? 그러면 그 전. 무기중심의 전. 중선의 전. 중점 지나면 돼요. 왜냐면 두 개의 삼각형은 하나의 삼각형 안에 갇혀 있으니까 높이가 어때? 똑같으니까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인 거야. 그럼 넓이가 똑같으려면 밑변이 똑같아야 되니까 뭐야? 이거랑 이거랑 똑같대? 그럼 이건 뭐야? 중점이겠죠. BC의 중점. 중점 어떻게 구해요? 더해서 절반. 더해서 절반. 그 문제 답은요. 이 중점이랑 이 A랑 지나는 직선이 궁금한 거야. 우리 두 점 알 때가 제일 귀찮아요. 뭐 구해줘야 돼? 기울기 구해야 돼. X에서 X 빼. 쉽게 푸는 게 없어. 이게 빨라지면 돼요. 그러면 쉽게 푸는 게 없으면 빨라지면 돼. 기울기에 요거 쓸까 요거 쓸까? 요게 낫겠죠. 수가 작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6짜리 마이너스 2x 플러스 6으로. 요건 약간 쉬어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1차 함수 내용 문제 같은데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오긴 했지만 나랑 문제를 바꿔서 풀긴 할 거고요. 그 전에 쌤이랑 문제에서 원하는 부호 좀 체크하겠습니다. 둘이 곱해서 양수 나왔대. 둘이 부호 뭐 한 거야? 똑같다. 둘이 곱해서 음수 나왔대. 부호 뭐 한 거야? 둘이 다르다. 그래서 AC가 뿔뿔이면 B는 마이너스고요. AC가 맘하면 B는 플러스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써주면 되고요. 그래프의 개형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쌤이랑 여기서 바로 안 풀겠죠? 뭐 구할 겁니까? 기울기랑 Y절편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기랑 곱하기랑 똑같아요. 우리 BC 곱하면 음수라고 했죠? 나눠도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Y절편 플러스, Y절편 마이너스가 지우면 되고. 두 번째, B분의 A 볼게요. 아까 A랑 C랑 부호가 똑같으니까요. B분의 A도 B분의 C랑 똑같아요. 부호가. 요 새끼도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네 플러스. 그래서 문제 답은요. Y절편이 플러스면서 증가함수 골라주면 됩니다. 답은 1번. 요거 볼게요. 이 내용은 쌤이 아까 책에서 자세히는 안 갔는데 어렵게 느낄 수도 있긴 해요. 잘 보면 일단 요 놈만 봐봐. 요 놈만. 아니 문제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무슨 문제야? 항등식.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야. 그럼 K만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K만 이제 너희가 내림차순 하면 되지. 잘 써. 2x y 3 마이너스 x 2y 빼기 4는 0까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관계없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점을 지난 다음에 뭐냐면요. 너네가 K에 뭘 집어넣든 0이 되려면 여기도 0이 돼야 되고 여기도 0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항등식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점을 지나줘야 되냐면은 이 직선을 0으로 만들면서 이 직선을 0으로 만드는 뭐가 궁금한 겁니까? 교점이 궁금한 거죠. 얘를 0으로 만드는 교점이 궁금한 거 뭐 해주면 돼? 연립방정식. 교점 궁금할 때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우리가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할 때는 K배에서 더한다고 한 거고요. 이거 연립방정식 풀려면 뭐 할까요? 뭐 거기서 거기네 맞지? 이거 두 배 하자. 그냥 밑에 거. 마이너스 2x 4y 마이너스 8은 0까지 5y 마이너스 5는 0까지 y는 1 x는 4. 오케이 좋아요. 문제 아직 안 끝났어.
점 P가 이제 마이너스 2,1인 거고요. 얘랑 원점 사이 거리. 계속 나와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루트. 그다음에 이런 문자 이제 문제 유형 있는데 이런 거 좋습니다. 잘 봐야 돼요. 좀 어려워요, 이것도. 처음에 보면 일단 직선인데 얘는 그래프에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쌤이랑 첫 번째 거 이렇게 만들어서 풀 거고요. 두 번째 식을 너네가 이제 이거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잘 보면 얘들아 y는 넘겼어. 식 줄일게. y는 넘겼는데 여기 식이 좀 뭐가 이상하지 않냐 좀. 정리가 좀 덜 되지 않았어? 뭐 할 수 있죠? m으로 묶을 수 있죠? 잘 봐야 돼. 이거 보고 뭐가 좀 확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요 놈은 기울기는 모르겠네. 그럼 뭘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거지. 맞지? 우리 오늘 뭐 배웠어요? 기울기랑 점 알고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다시 올 수도 있어야지. 그래서 문제의 답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첫 번째 직선 보겠습니다. 요 놈. 두 번째 요 놈은요.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뭐는 몰라? 기울기는 몰라요.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어. 맞죠?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근데 뭐 하고 싶다 이거? 일사분면에서 만나고 싶대요. 일사분면에서. 그럼 이런 거 되잖아. 그럼 이게 좀 애매한 게 잘 봐요. 이것보다 기울기가 좀 더 기울어져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 뭐는 안 돼? 얘는 안 되잖아. 주황색은. 그럼 어디가 경계냐면요. 이게 아무래도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너네가 이 축을 잘 보면 돼요. 축을. 그래서 이 연두색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요. 딱 2점 지날 때. 2점 지날 때. 얼마입니까? 0,2죠. 여기 밑에 잘 봐요. 이 함수도 감소함수가 다 되는 게 아니야. 얘는 돼. 뭔 안 돼? 얘는 안 되잖아. 얘는 어디서 만나는 거야? 이거 쭉 내리면은. 여기 4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죠. 안 돼요. 그러면 이 연두색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얘랑 똑같습니다. 어디서 만날 때? 이거 X절편 만날 때. 얼마? 2,0 만날 때. 알겠죠? 그래서 0,2랑 2,0 만날 때 M값을 일단 구하는 거야. M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을 활용한 거예요. 넣어볼게 여기다가. 2는 X에 0 넣어. M 더하기 1. 여기 기울기 1짜리네. 2,0 넣게. 3M 더하기 1은 0까지. M은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근데 잘 봐요. 이게 뭐가 좀 제일 포인트냐면요. 너네 좀 지저분한데 그림이. 이 점을 지나면 이런 직선이 만들어져요. 그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거든요. 근데 이 직선과 누구냐 이거 안 쓰면 이거지. 이게 처음 직선이야. 이 흰색과 이 보라색은 0,2에서 만났잖아요. 그럼 1사분면에서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Y축에서 만난 거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한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은 되는 건 아니고요. 1보다 좀 작은 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좀 큰 건 되는 거야.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등호 들어갔을 때는 X축과 Y축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등호는 빼고 써주시면 되고 이 왼쪽이랑 오른쪽을 구하려고 잠깐 활용한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보자. 잘 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뭐 하자고요? 그냥 연립하자고 했죠. 더하자고 했었고 그냥 더할 때 어떻게 더하자고 했어? 그냥 한 쪽에 K를 곱해가지고. 근데 이 K도 얘들아 그냥 네 느낌대로 푸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국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쌤 좀 작은 쪽에 넣어요. 둘은 거의 뭐 Y 차이니까 Y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게 한쪽 그냥 오른쪽에 넣자.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숫자가 엄청 차이가 안 나서
넣어볼게요, 이제. 이게 직선이 된 건데, 이 직선이 4, 마이너스를 지나고 싶다고 했으니까 집어넣을 거예요. 알겠죠? 넣을게요. 8, 마 1, 8, 3, 5, 8, 3, 4, 15? 이렇게 컸었나? 좀 사고인데? 처음 보는데? 일단 넣을게요. 마이너스 5분의 1.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직선은 나온 거야. 근데 이 직선이 뭐이고 싶대요? 얘이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5분의 1 뭐 처리해야지 뭐 어떻게 해? 계산해야지. 어떻게 할까? 5를 곱할까? 5 곱할까? 오케이. 5 곱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5 곱하면은 10x 5y 마이너스 20이고 마이너스 다시 남았어요. 5만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x 3y 마이너스 4는 0까지. 그러면 마3이 나오는 게 포인트인데 아직 한참 멀었네. 나눠주긴 해야겠다. 오케이, 좋아요. 8x 8y 5 곱하면 딱이다. 마이너스 24까지. 근데 문제에서 마3이 궁금한 거니까 양변 뭐로 나눠주면 돼요? 8로. 그래서 x 더하기 y니까 1 곱하면 미안 2배에서 더하면 3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귀찮은 건 거의 간 것 같은데 평행 나왔으니까 평행 어떻게 풀자고? 기울기 똑같은 걸로.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기울기만 궁금한 거니까 암산 좀만 하자니까 여기 기울기 얼마 나와야 돼? y 넘어가면 y는 kx k 오른쪽. 여기 기울기 암산해달라고. 어떻게? x 넘어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k 더하기 2지. 그걸 뭐로 나눌 거야? 3으로. 3y니까. 그걸 굳이 막 식을 써가지고 3으로 나누지 말라고. 얘만 궁금한 거니까 어차피. 얘만 가지고 와. 알겠습니까? 모든 기울기 구할 때 이렇게 구할 거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알겠죠? 평행하되. 끝. 같은 거니까. 두 개 풀면 됐구나. 일단 이거 먼저 풀게요. 3k는 마이너스 k 더하기 넘어가면 4k인가? k는 2분의 1까지. 많이 틀렸겠죠? 오케이. 두 번째.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다. 잘 봐. 이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에 대고 싶대. 그럼 쌤은 어떻게 해석해주고 싶냐면요. 잘 봐. 얘가 뭐가 되면 돼? 요 놈의 역수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지. 이걸로. 그럼 마이너스 여기다 넣자 그냥.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대각선의 곱으로 먼저 풀면 되겠죠. 3은. 마이너스 k 곱할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까지. k제곱 마이너스 2k 마삼으로 여기 만족하는 값 k를 구할 건데요. 베타가 여기거든요. 근데 양수만 가지고 와달래. 영만. 얘랑 곱하면 2분의 3? 그럼 이거 맞나? 2분의 3? 일단 해볼게. 뭐 평행이 틀렸으면 평행은 쉬우니까 다시 구해주시고. 요것도 중2 때 했던 유형인데 혹시 기억나려나? 이거 좀 많이 어려운 유형이었거든요. 평행으로 푸는 거 일단 맞아. 세 직선이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은 평행도 있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어요. 오케이. 2점 얹으면 교점까지. 뭐냐면은 이 세 직선을 보면 얘들아 누구만 잘 못 그리겠죠? 누구만 잘 못 그려? 얘만 잘 못 그려. A를 모르니까. 나머지는 정확히 그릴 수 있잖아. 그냥 대충 그릴게. 한 놈은 증가, 한 놈은 감소. 근데 이 직선이 대충 생기죠? 대충 생겨볼게? 그 만들어줘요, 삼각형이.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면요. 이건 이제 기억하는 거야, 유형이니까. 첫 번째, 평행으로 하나 푸시면 됩니다. 이 직선이 만약에 분홍색이랑 기울기 똑같아봐. 위에 있긴 하겠네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때? 여기서 삼각형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져요. 이 기울기 모르는 직선이 두 개의 직선이나 기울기가 한 번씩 똑같으면 돼요. 흰색이 뭐여도 돼. 주황색이어도 되잖아. 그럼 안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뭐 있냐면요. 교점 지날 때. 누구? 이 직선이 분홍색과 주황색의 교점 지날 때는 또 안 만들어집니다.
여기 점을 지나기 때문에 절대 안 만들어져. 왜? 변이 하나 없잖아. 하나씩 부족하니까. 그래서 교점은 아무래도 뭐 해줘야 돼요? 우리 두 직선의 교점 어떻게 구해? 연립해주면 되는데 둘 다 y는 꼴이니까 어떻게 연립하면 돼요? 같다고 놔주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대입법 쓰는 거거든요. 대입법. x는 1까지, y는 마이너스 1까지.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점을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대입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1은 a 더하기 2니까 a는 3까지. 다 더해달래. 3. 에? 그래? 그거 그래. 땡큐. 그 다음에 2번. 보자. 좀 추가된 내용은 뭐가 있을까? 수직이고 1대2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니까 이 점의 기울기 구하겠습니다. x에서 x 빼. 6분의 y에서 y 빼. 그럼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의 수직인 기울기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1대2 내분점 구해달래요. 3분의 앞, 뒤, 뒤, 앞 2, 마 8 3분의 앞, 뒤, 뒤, 앞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여기는 마이너스 6 그러면 마이너스 2, 마 3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거인 직선이니까 y는 2의 x 더하기 2 빼기 3까지. 그렇지. 볼게요. 혹시 이 말이 낯섭니까? 수직 2등분? 낯설진 않죠? 뭐 원과 현할 때도 해봤고 뭐 2등분 할 때도 해봤고 그럼 별거 없다? 그냥 A랑 B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를 수직 2등분 하고 싶대. 이 궁금한 거야. 근데 수직 2등분이라는 말의 힌트가 다 들어가 있다. 왜? 수직이어야 되고 2등분이려면은 여기가 뭐일 수밖에 없어? 중점일 수밖에 없잖아. 수직이랑 2등분을 다 써버리면 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수직인 기울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저 A, B의 기울기를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는데. 맞죠? 얘네요? 흰 색깔이 요거래. 주황색은 뭐겠어? 뒤집어 까고 마이너스. 중점은요? 더해서 절반. 더해서 절반. 얘 지나면서 얘 지나야 되니까 y는 2분의 3의 x 더하기 1 더하기 1까지. 이 직선을 이쁘게 바꿔서 쟤까지 와줘야 되는데 어차피 뭐 우리 지금 문제는 빨리 풀지만 진도 급한 건 아니니까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되는 거. 양변 2 곱하고 싶죠? 얘도 곱해야 돼. 2를 곱했을 때 여기까지는 잘 곱하거든요? 요 식끼리 안 곱해. 오른쪽 우변은 항이 1개, 2개야. 1개, 2개. 그럼 양변에서 2로 곱하면 얘도 곱해줘야죠. 딱 곱하면 나오네, 5가. 알겠죠?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 드디어 나왔네, 우리 마지막에 공부했던 거. 얘를 지나면서 이 서거리가 대표문제 치고 좀 어려운데요?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과 0,2 사이 거리가 루트 5다. 그 문제가 이상하다. 잘 봐. 점이 나와 있고 오히려 거리가 나와 있고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직선이 덜 나와 있어. 직선을 구해야 돼. 구할 수 있다. 왜?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기울기는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y는 m의 x 플러스 1로 생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때는 무조건요. 직선 요딱으로 쓰는 거 아닙니다. 항상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는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mx 마이너스 y 더하기 m은 0까지 이렇게 만들고 푸는 거예요. 가볼게요. 공식 뭐라고? 루트 제곱 절대값 넣으면 0 마이너스 2 더하기 m. 그럼 혹시 이런 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일단 양변의 얘를 곱해서 오른쪽 우변에는 절대값만 남길 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결국 루트 계산이야. 루트 계산. 루트 계산 어떻게 해? 하나로 쓰고 안에 곱하잖아.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루트랑 절대값 둘 다 있을 때 양변 제곱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왼쪽은 제곱해 주시고요. 오른쪽도 완전 제곱식 풀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n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나오겠구나. 깜짝이야. 어디서 많이 봤다? 완전 제곱식 좋습니다. 2개죠. 아, 18개야? 아, 다 못해. 방에 뭐가 있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있지. 잠깐만. 넓이? 오케이. 15까지만 할게. 어떻게 할까? 15까지만 할까? 다른 반 강의는 다 시켜있긴 한데. 아,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해볼게. 어차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문제니까. 일단 직선이 이뻐, 안 이뻐? 정리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도형의 방정식 형태니까 x끼리 묶어. y끼리 묶어. 상수끼리 묶어. 얘까지. 그럼 이 직선과 뭐랑 거리 구하고 싶대요? 원점과 거리 구하고 싶대. 구하자. 거리 d인데 얘는 fk로 쓰고 싶대. 그래. 루트 제곱 해야 돼요. k 플러스 1의 제곱 3 마이너스 k의 제곱 분해. 근데 절대값에 xy에 00을 집어넣으면 누구만 남아? 마사만 남죠. 근데 문제의 흐름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야. 분자는 4로 고정인데 분모가 지금 어때요? 이게 2차식이잖아. 그럼 막 바뀌겠죠? 그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의 최대값이야. 맥시멈. 볼게요. 너네 둘 중에 누가 커? 2분의 1은 크죠. 다시 말하면 우린 분자가 고정됐기 때문에 분모가 뭐여야 돼요? 작아야 돼요. 최소. 그러면 얘를 최대한 작게 만들면 돼. 근데 생각해볼게 얘들아. 루트 2랑 루트 3 중에 누가 작아? 루트 2가 작지. 루트 의미 없어. 그냥 안에가 작으면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 식의 전개해볼게요. k제곱 k제곱 앞뒤 곱하면 2k 앞뒤 곱하면 마이너스 6k 1, 9. 우리의 목적은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냥 뭐로 풀어주면 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2차 함수 최대 최소 어떻게 풀어? 언제 제일 작아? 요놈일 때. 근데 지금은 엄청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할게요. 축계 방정식 이용해도 되는데 그냥 구할게. 어렵지 않잖아. 이거 1 빼면 마이너스 2k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은 뒤에 뭐 나와? 플러스 2 나오지. 근데 플러스 10이잖아. 얘까지. 그럼 볼게. 이 식에서 값이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k가 1일 때 8. 조심해야 되는 건 답이 8이 아니고 이 8을 어디까지?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죠. 안 썼구나.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죠. 답은? 2루트 2분의 4니까 루트 2로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